주말인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743명 발생해서 올 들어 토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선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내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에 중대본회의가 열렸고요. 결과 브리핑 내용을 보면 방역 수칙의 일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쭉 착용해야 되고 또 야외 공원이나 요즘 한강변에서 밤 10시 넘어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접종자 수가 좀 많지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유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유행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댐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라 그러면 사실 뭔가 이제 댐에 균열 요소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이제 좀 완화하는 거나 아니면 10시 이후에 이제 그런 야외 시설, 공원 이런 곳들에서 이제 음주나 취식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이제 위험 요소들을 미리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막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도권의 상황만 살펴보면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미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미 거리 두기를 일주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거의 보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의 80% 이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확진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접종을 아직 진행하지 못한 20에서 50대 사이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방 접종의 이제 효과를 충분히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그 유행을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시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무기가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백신 접종을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설령 이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3단계를 만족했기 때문에 사실 기존보다 완화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기존의 것을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3단계를 결정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려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방역 수칙의 일부 강화도 그렇고 지금 3단계를 충족하는 것도 수도권에 지금 한정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의 수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유예도 되는 건지요? 지금 사실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그 위험도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까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87% 이상이 이제 1차 접종을 마쳤는데 대부분 비수도권에 계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비수도권들은 많은 지역에서 1차 접종자가 50%가 넘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들도 드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한적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일부 거점 지역들 무슨 부산, 대구, 춘천 이런 곳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은 건 맞지만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곳들이 지금 이제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7, 8월이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수도권에서 어떤 휴가를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중요 이제 유명 관광지나 이런 곳들에 이제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는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들이 그런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이 이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국적으로 이 유행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전체를 갖다가 무슨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치를 강화하기보다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위험 지역들이나 그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다 이제 그 방역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역별 이동에 대한 그런 경계심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언급하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서울 홍대 근처 주점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지금 300명을 넘은 상황인데 델타 변이도 나타났고요. 3차 대유행 기간이었던 올 1월 1일 이후 처음
델타 변이가 전체 감염에서 7%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델타 변이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검사했을 때 한 3일에서 7일이 걸리고 전수조사를 하기에도 그 역량이 지금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미 7%라고 한다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유행이 발생했을 때 델타 변이 확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유행 전체를 갖다 델타 변이 유행에 준해서 관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 이미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우세종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 상황 초기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된다라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그 목표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유행했던 우한 당시의 바이러스, 아니면 최근까지의 GR형의 바이러스들의 그 이제 재생산 지수라 그러죠.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이런 수치가 한 2.5에서 3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국민 70% 예방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이 70%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키는데 예를 들면 예방 접종을 해서 3명 중에 2명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1명 미만으로 감염되면서 유행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의 그 접종 그 목표 수치가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가 최소 5에서 8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5가 넘어간다는 얘기, 최소 5만 잡아도 한 명이 5명을 감염시키는 이런 감염이 지역사회에 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방 접종을 통해서 5명 중에 4명, 80% 이상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80% 방어력은 사실 전 국민 접종을 다 해도 예방 접종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만으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해외에 예방 접종이 많이 진행된 나라들에서도 예방 접종이 그 진행되지 않은 그런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 변이의 유행을 최대한으로 막아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각 목표로 삼은 그런 방역을 달성하고 우리를 우리나라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델타 변이를 최대한으로 막아내야 하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유입 사례가 지난해 7월 이후 최다 규모인데요.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많다고 해요.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델타 변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분명히 들어온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유행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유행이 진행하게 되겠지만 지금 뭐 전날 결과만 봐도 81명 중에 39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뭐 검사를 해보겠지만 상당수가 지금 델타 변이일 걸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분들 중에서 지금 사실 중증 환자나 뭐 중환자실 입원한 분들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그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 해외의 상당수는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 지역사회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막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돌고 있는 변이 막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서 검역 강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클럽이나 부산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이렇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무증상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의 방역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뭐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젊은 층들에게 예방 접종을 완료시켜야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아직 순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막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유행을 통제하겠다라는 좀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4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이 상황은 이 가이드라인보다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높여야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지금 사실 7, 8월 이제 여행도 뭐 이제 그 휴가 기간도 있고 하면서 예. 이제 여러 그 사회적으로 이제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이긴 한데 이런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본인이 감염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요 이제 여름 7, 8월 접종 전까지 좀 이렇게 그 방역의 꽃피를 좀 더 쬐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러시아가 자국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델타 변이의 90%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해달라라는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러니까 얀센이나 아스트라와 동일한 그런 방식의 백신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 델타 변이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보인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선생님 뭐그 연구 결과라는 게 무슨 어떤 공신력 있는 뭐 그런 발표가 아니라 예. 그 네. 예방접 그 백신을 만든 회사 측에서 발표기 때문에 아직 뭐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보다 스푸트니크 백신이 더 나은 것들을 별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이 접종한 그런 뭐 러시아나 일부 지역들에서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확산이 억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그런 그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이제 좀 더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그런 그 전달체 백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mRNA 백신인데 그런 예. 백신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백신 수급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지금 스푸트니크 백신을 뭐 도입해야 될 만한 그런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델타 플러스 변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란 것이 델타 변이보다 그 전파력도 강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델타 변이는 이제 크게 이 그 중요한 두 군데 이제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엡실론 변이랑 일부 이제 그 브라질과 남아공 변이가 이제 그 같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두 군데 주요 변이가 생겼었는데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이 중에서 이제 남아공 변이의 주된 그 변이 부위가 세 군데가 이제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남아공의 베타 변이가 그 백신과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을 회피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자체가 지금 현존하는 변이 바이러스 중에 전파력이 가장 강한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직 델타 변이는 현존하는 백신들의 2차까지 접종했을 때 방어력이 그 예방 효과가 괜찮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베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백신의 회피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전파력은 높은데 백신으로 회피가 안 되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훨씬 더 다루기가 까다롭고 유행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델타 플러스 변이 같은 그런 다른 그런 까다로운 변이들이 정말 우세정이 혹시 되는지 그런 나라들이 더 나타나지 않는지를 지금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역도 좀 더 강화해서 시행될 측면이 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평균 1.2, 수도권의 경우에는 1.24%까지 지금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상태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백신 접종 비율을 늘려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0.99가 지난주였는데 일주일 만에 1.2가 된 겁니다. 근데 1.2면 뭐 별로 안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1.2를 1로 만들려면요. 적어도 전 국민의 20%가 2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1.2를 1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그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기존에 돌던 바이러스는 한 명이 3명 정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력이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일부 끼어 들어오면서 그런 델타 변이는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확진자 수인데도 그냥 확산 능력과 이제 전파 능력이 뛰어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아직 백신 접종이 2차까지 완료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는 사실 이걸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부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을 통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역을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이 1점이라는 수치가 생각보다는 일주일 만에 올라온 1점이라는 수치가 좀 어찌 보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3분기 접종 본격 시작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누구고 또 화이자 백신도 잔여 백신 물량으로 풀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일단은 지금 그 일부 그 30세 그 과거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이제 교차 접종이 진행되는 분들과 또 예약을 1차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못 맞았던 분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정량으로 이제 놓고 난 다음에 그 최소 잔여용 주사기로 해서 이제 혹시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런 그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서 이제 접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좀 본인이 이제 좀 사회 활동이 많고 대면 접촉이 많은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 잔여 백신 예약에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접종을 일찍 좀 맞아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